안녕하세요. 저는 수화회장 박승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기획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 멘토링을 따로 기획해서 저희가 멘토님을 찾아뵙고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저희 회원님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 소개 잠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지연이고요. 지금 정보과 컨설팅을 한 지금 12, 13년? 그리고 IT 경력 쪽 포함하면 경력 한 15년 조금 아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정보보안 컨설팅에서 관리 체계 부분을 주로 담당해서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부분들로 주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선 이제 모든 학생분들이 보안 컨설팅이 정확히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정확히 이게 뭐다라고 정의 내려주시는 분들도 없다 보니 혹시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 컨설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통 컨설팅이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 보안만 컨설팅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경영 컨설팅, 뭐 회계나 기타 등등 다른 분야에도 많은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네.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그 컨설턴트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서 적절한 답을 찾아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을 이제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을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그 업무들이 그 다양한 분야 중에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안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컨설팅과 보안 컨설팅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전 이제 저희가 그 구글 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그 사전 질문을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멘토님께서는 컨설팅이 이제 오래 계셨잖아요. 10년 이상 계셨으면은 이제 그럼 우선 보안 쪽으로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원래는 학부를 졸업하고는 개발했어요. 개발하고 서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가서 이제 좀 무선 네트워크나 이런 거 좀 공부를 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 다음 방향 어디로 갈까 이제 방향을 하고 있을 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때 그 중에 뭐 지금 안내부에 들어간 안내 코코넛이나 기타 등등 몇 가지 회사가 있어서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런 회사에서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 걸까라는 것들이 있고, 보안이 사실 제 때는 지금처럼 어떠한 산업으로 크게 있다라기보다는 커가는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였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제가 서울여대를 나오다 보니 학교에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보안 동아리를 담당하셔서 네. 그런 쪽으로 좀 접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안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컨설팅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마음 먹게 된 계기는 또 제가 좀 운이 좋게 키사에서 사실은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키사에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ISMS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기술이 아닌 것 같고 문서인 것만 같고 글자로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문서들을 만들어진 것들이 회사에 갔을 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가? 이게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서버를 직접 만지고 뭔가 튜닝을 해서 속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정말 이렇게 책자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을 회사에서 가져갔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나와서 이제 컨설팅 분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따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컨설팅을 생각하면은 이제 보안 컨설팅을 생각하면 모의 해킹을 하다가 보안 컨설팅으로 간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개발 쪽에서 보안 컨설팅으로 가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 뭐 따로 힘드신 점은 없으셨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컨설팅을 가서 컨설팅이라는 환경 자체가 개발자들처럼 한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발생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대한 기밀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트워크 구성도, 서버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되는 비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자리에 있다기보단 프로젝트 단위로
뭐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간격으로 계속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저희는 회사를.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달랐고, 그리고 개발이나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좀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다음 달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달에는 어떤 서버를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컨설팅은 저희가 그 주어진 기간 안에 주어진 업무를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케줄이라는 것이 사실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시간을 굉장히 빼곡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 환경이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적응 면에서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할 때 더 저는 도움이 더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관리 체계 뭐 같은 경우 ISMS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큰 카테고리를 좀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앞에 뭐가 지침이 있냐 뭐 있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뒤로 가면 개발 부분 항목들도 있단 말이죠. 개발 부분, 이제 뭐 그걸 운영하는 부분. 근데 그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부분들은 그거를 실제 담당하시는 분을 대면을 해서 저희가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시는 용어, 그분들이 말할 때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그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질문을 저분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었고, 저분들이 답을 했을 때 제가 좀 더 빨리 이해해서 어떤 부분을 더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여기서 멈춰도 되는지를 좀 판단하기가 쉬운 그런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한 업무를 이제 더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보안 컨설팅 프로젝트는 좀 어떻게 이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안 컨설팅이 이제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보안 컨설팅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반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하는 건 아마 인증 컨설팅을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ISMS나 ISO 27000이 인증 컨설팅을 일반적인 보안 컨설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모해킹이나 진단만 별도로 프로젝트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아키텍트나 컴플라이언스 법과 관련된 항목들, 법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 그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만 따로 떼서 프로젝트로 이제 회사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 쪽에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이제 학생들도 이제 BOB도 컨설팅 분야가 있잖아요. 이제 BOB를 준비하는 컨설팅 쪽 분야에서 학생이 해볼 수 있는 컨설팅 프로젝트가 따로 있을까요? 저도 그 질문을 보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관리체계 컨설팅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관리체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ISMS 같은 거는 그러니까 키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체크리스트 다 나와 있고 해설서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읽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 문장을 이해를 했으니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 문장의 함축된 의미와 그 문장을 풀었을 때 이 각 회사마다 세팅을 해놓은 것에 적절한 부분을 범위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끌어와서 그것이 적절히 잘 됐다 안 됐다를 컨설턴트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 체계를 할 때는 단순히 그런 체크리스트만 보면은 다 된다라고는 조금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가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런 거 하고 27001 뒤에 안엑스 다 공부해 봤는데 뭐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것만 해서는 컨설팅 프로젝트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는 오히려 조금 컨설팅 프로젝트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이렇게 협업으로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면은 저희 회사들 사람들끼리만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커뮤니케이션이 미스가 생겨서 서로가 해놓은 작업이 방향이 다르거나 결과치가 다르거나 하면은 그것을 다시 되짚어서 다시 해야 되는 시간이 다시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프로젝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좀 리스크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상대방, 그러니까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것을 끌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도 파악이 빠르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방향에 맞는 컨설팅을 하고 저희가 컨설팅이 문제를 끌어내서 문제에 맞는 답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객사에게 맞는 답이 무엇인가를 컨설턴트들은 그러니까 많이 공부와 많은 경험으로 다른 고객사들과 비교했을 때 얘네는 이런 방향일 때 이런 게 조금 더 유지 관리가 편하거나 아니면은 너네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주변에도 이제 모이해킹이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사실 기술 공부하기만도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시죠. 네. 기술이 한도 끝도 없고 새로운 기술도 계속 나오고 그렇다고 옛날 기술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 거고 옛날 기술부터 지금 새로운 기술까지 범위도 너무 넓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죠. 기술이 진짜 한 3, 4년 조금 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업무를 몇 년을 하면서도 지금도 가끔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이거를 물어봤는데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내가 물어본 게 맞나. 그러니까 질문이 누가 봐도 그냥 똑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 반면에 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맞춰주는 질문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본인들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건 누군가가 가르쳐주거나 지도를 해주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질문에 좋은 대답이 온다고 저 상대방에 맞는 좋은 질문을 끌어낼 수 있을 능력이 저는 관리 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협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요즘 새로 신입분들이나 오시는 분들이면 협업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커뮤니케이션을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이거 해라고 주시면 뚝뚝뚝뚝 만들어서 해오시는데 뭔가가 얘랑 얘기해서 해봐 그러면은 쟤랑 나랑 이거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그 생각을 얘기를 하고 맞춰가는 단계가 필요한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2달, 3달마다 담당자들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새로 뵙는 분들이고 처음 뵙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되게 낯설기도 하고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는 하는데 업무상 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인터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본인이 그거는 좀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적절한 질문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막 내가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내향적이어서 뭐 이렇게 뭔가 친해져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적절한 질문을 이분한테 하고 그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이거는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진단이나 모의 해킹을 하고 나서도 그 결과를 갖고 그분들도 가서 담당자분들이 이게 맞는지 한번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적절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능력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은 이쪽 컨설팅에서는 좀 많이 힘들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족해서 어려워서 못하지는 않으세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본인이 원하려면은 업무를 잘하고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다른 기술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퍼포먼스를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상대방한테 어필해주고 담당자한테 어필해줄 수 있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혹시 이제 컨설턴트님의 만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올릴 팁이 있을까요? 저는 초기에 할 때 마케팅 책도 보고 그러니까 좀 얕게라도 다양하게 조금 책을 봐봤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쓰는 저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단어의 의미 정도라도 좀 알고 싶은 게 있었었고 네. 그 다음에
그거는 좀 단편적인 방법이라면은 가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뭔가 제가 얘기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거꾸로 살짝씩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정말 적절하게 했나? 라는 거를 약간 이 업무가 끝난 다음에 혼자서 다시 고민해보고 이 질문에 원하는 답이 그만큼 안 나왔으면 그 답을 내가 원하는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더 좋은 질문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약간 습관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컨설팅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대화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실력,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다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 본인들이 백그라운드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잘 해주시면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사전 질문 좀 얘기를 해, 이제 사전 질문을 끝내고 이제 실시간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보니까 이제 이동규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컨설턴트는 보안의 범위 폭을 넓게 잡고 가야 하는데 신입들은 진입 장벽이 높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 이제 및 컨설턴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업무 경험의 차이가 크겠지만 신입이라면 어떤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신입분들이 들어오기 접하기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사실 진단 내지는 뭐 해킹 쪽이 가장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저는 보이고요. 관리 체계를 바로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우세요. 관리 체계는 왜냐면 법 항목을 가지고 이 항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신입분들이 들어오시면 많이 진단이나 일반 시스템 진단이나 모이킹에 좀 간단한 것부터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조금 한 1, 2년, 2, 3년 하신 분들이 이제 관리 체계를 같이 겸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뭐 진단을 2, 3년 해보고 그냥 저 관리 체계 쪽을 조금 더 바꾸겠습니다 라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케이스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진단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그런 체크리스트가 웹에서 검색하면 아마 많이도 있을 거예요. 시스템별로도 있고 별로도 있는데 결국은 시스템에 대해서 명령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 명령어 쳤을 때 나온 결과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이게 잘 나오지 않았을 때 무슨 결과가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해킹 역시 모해킹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스킬업을 해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뭘 공부해야 돼요, 보안 뭘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알고리즘 이런 거 좀 많이 공부하시라고. 리눅스 정말 빠삭하게 본인들이 하실 수 있고 사실 그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리눅스 계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명령어 약간 다른 거는 그때그때 살짝 찾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게 어떤 걸 하는 명령어인지를 찾을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정도의 약간 이해도 운영체제, 네트워크 이런 O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와 그런 스킬들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 되고 그게 탄탄하신 분이 나중에 성장하기가 굉장히 빠르세요. 그러니까 관리 체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들이 베이스가 깔려야만 반드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그거 망분리 못해요. 그러면 망분리를 왜 못하는지 그냥 저쪽 시스템 안 되는데 그 시스템들 무엇인지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는 방법이 뭔지 찾으려면 결국 그분들이 얘기해주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다 해야 적절한 거를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사실 학교 다닐 때 했던 그냥 운영체제, OS,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즘은 뭐 암호화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들어가면은 더욱더 좋고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 인력이 학교 때 가장 탄탄한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거는
꾸준히 책을 보고 책을 좀 많이들 전공책 아니면 많이들 뭐안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공책이 아닌 다른 책에서 어떤 어휘를 쓰는지 사람들 간의 대화할 때 어떤 어휘를 쓰는지도 중요하고 그런 어휘력이 많아지면은 보고서 쓸 때 많이 유리하세요. 보고서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취약점을 찾았어. 이거를 결국 마지막 제출하는 건 보고서잖아요. 네. 그 보고서의 저자들이 이거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게 맞게끔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이라도 그냥 꾸준히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OS 알고리즘 네트워크 이제 기본기를 탄탄히하면서 그 CS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CS 쪽도 그렇고 음. 컴퓨터공학 관련된 아무래도 이게 컴퓨터라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쪽을 탄탄히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기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컨설트를 하면서 그 본인의 기술력은 1에서 10으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10이 제가 생각하는 10과 네. 학생분들이 생각하는 10과 네. 지금 중간 한 5년, 6년 되신 분들의 10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학생분들이 하실 때는 본인 사실 기본적인 운영체제나 그런 기본 베이스를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접습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왜냐면 회사를 나오면은 회사에서는 업무에 대한 경험치는 쌓을 수 있지만 내 공부를 따로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내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 때 많이 공부를 해두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이런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회사에 갔을 때 그분들이 그걸 갖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조합도 되고 저렇게 조합도 되고 이런 걸 또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고 그런 거를 알고 있을 때 접하는 것과 모르고 접해서 그때 가서 막 이렇게 하는 당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학교 때 많이 해놓은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보안 쪽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최소 이제 보안 쪽은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최소 몇 년을 공부해야 이제 사람 다 다르겠지만 이제 보안 이 정도는 공부해야 이제 공부했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있을까요? 얘기한 것처럼 기간으로 되게 어려워요. 기간으로 어렵고요. 모의해킹에 제 주변에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냥 최근 한 3, 4년 그 이상 한 4, 5년 넘어서도 밤새고 다시 회사에서 연구실에서 계속 공부하고 일하고 보고서 쓰고 계속 그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시고 제가 이제 이런 자리가 아닌 이제 사석에만 만나면 뭐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은 제발 운동 좀 해라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의해킹 하시는 분들도 그런 밤낮 없이 계속 신기술이 나오면은 새로운 걸 계속 다시 취합하고 공부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차로 갖고는 좀 어려워하고요. 네. 그렇게 모의해킹은 모의해킹대로 그렇게 밤새는 할 거고 계속 꾸준히 레벨업을 하고 스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관리제의 같은 경우는 담당자하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4, 5시까지 계속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끊임없이 회의를 해요. 회의하고 그 엑셀 정리하고 회의하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그게 맞는지 정리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다시 회의하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또 필요해요. 체력 얘기 많이 하고 연차라고 얘기하기는 보다는 지금 체력 조금 더 좋으실 때 많이들 공부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공부하랴 운동하랴 진짜 시간이 없겠네요. 네. 잠은 이제 그럼 모든 실무자분들께서 좀 많이 부족하겠어요. 아마 컨설팅 회사 들어가시면 회사마다 그러니까 점차 예전에 비해 많이 줄고 있는데 네. 야근이나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을 때도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이제 제발 좀 그러지 말자라고 많이들 위로도 하고 저도 뭐 스케줄 조정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PM으로 들어갈 때는 좀 그런 거 조절해서 좀 쉬게 해서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러니까 인력심이 있으신 분들은 쉬라고 해서 집에 가도 그렇게 본인들이 한 거에서 부족한 부분을 집에 가서 다시 테스트를 하세요. 다시 본인들이 그런 환경을 구축해 놓은 게 있어서 다시 테스트해보고 뭐가 안 되는지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다시 또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욕심이 나고 많이 하시는 만큼 이제 확실히 스킬업은 되죠. 많이 분장하시고 많이 잘하시고. 이렇게 이제 야근을 많이 하시게 되는 이제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학생분들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컨설팅에 좀 하시는 일이 좀 어렵다 보니 페이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떤지 정확하게 말고 조금 간단하게라도. 그냥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러니까 컨설팅이라고 그러니까 특출이 높은 것도 아니고 특출이 낮지도 않아요. 그냥 중소기업 갔을 때 중소기업들 주는 그 정도 거기에 평균치 큰 데 가면 큰 데 가는 평균치 근데 약간 특화라면은 여러분 회사들 중에 모이해킹이 특화된 회사나 이제 그런 회사들이 조금 있어요. 네. 페이가 그 회사가 뭐 특출나게 좋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업무가 이제 포커싱이 좀 더 맞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야죠. 그러니까 회사 업무적으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보안 쪽으로 이제 자격증이 많다 보는데 근데 컨설팅에 막 이건 꼭 따야 돼라고 하는 뭐 자격증이 따로 있을까요? 컨설팅에서?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컨설팅 업무를 할 때 기본 자격 요건처럼 이제 정보처리사는 당연히 좀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정보처리 기사는 뭐 가장 기본 베이스냐 가져가시는 게 좋고 요즘 정보보안 기사도 많이들 공부를 하시는데 물론 자격증이 따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한 번쯤 어떤 것을 거기서 다루는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안 처리나 정보처리. 정보 처리나 이제 정보 보안 정도 있으면 괜찮다. 다른 것들은 없어도 이제 일에 그런 거 딱히는 없겠네요. 일단 정보 보안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연차가 올라가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외 해외 자격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5년 정도의 경력을 요구를 합니다. 뭐 시사, 뭐 이런 기능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이걸 요구를 하는데 그 중에도 시험을 필기를 먼저 붙고 나면은 나중에 5년을 채우고 났을 때 그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험들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미리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런 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국제 자격증들이 좀 더 있을 수 있죠. 감사합니다. 또 이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학교 과목 중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과목이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건 정말 그냥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요. 네트워크하고 운영체제예요. 네트워크. 정말 이거 네.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하고 운영체제 기본이 제일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개발 쪽도 좀 해보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개발 관련된 개발 보안 부분들도 지금 ISM에서 다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소스코드 보안도 분명히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소스코드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읽을 줄은 아시는 게 나중에 본인들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지 않을까 싶어요.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적어도. 네. 그러면 이제 혹시 학생들에게 이제 어찌 보면 보안 쪽 이제 공부하는 후배들로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물론 본인들이 이거를 공부하시는 이유도 있으실 거예요. 뭐 모이킹이나 이런 기술이 재밌어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뭐 호기심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뭐 개발이나 이런 것보다 이쪽이 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지금 학생일 때는 그 폭을 좀 넓게 보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론 한 포커싱을 잡고 뎁스 있게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한 3학년쯤 되시는 분들한테는 모의킹 대회 이런 거 한번 시험 사봐라 나가봐라. 왜냐면 자기가 떨어져도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좀 그 분위기도 좀 느끼고 어느 정도 레벨을 하는지 쟤네들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한 번씩 옆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이제 혼자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여러 명이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준비하고 스터디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너무 기술만 파는 것보단 조금 더 다양한 분야를 좀 더 볼 수 있게 왜냐면 네. 그 기술을 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적용시키는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잘 되면 나중에 더 본인들이 일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충분히 요즘에는 예전처럼 많이 노세훈을 사실 못하겠어요. 취업비나 이런 게 많이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얘기는 아마 다들 말씀하셨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술 영어를 조금 두시면 왜냐면 아직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한글보다 영어가 빨라요. 영어가 빠르고 그다음에 그렇게 돌아가는 흐름이 더 그러니까 어떤 리비전 중간중간 가는데 번역을 되면 이게 한 단계 건너뛰어서 번역이 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자료들을 본인들이 빨리 이해가 하거나 할 때는 영어가 아직도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해력이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수다 떠고 막 이런 영어가 아닌 기술 영어라도 조금 더 할 줄 알고 그리고 읽을 줄 알고 그 정도만 말을 해도 사실 맨날 보는 문서니까 단어 쓰는 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 정도를 가지고 그 단어로 자기가 아는 기술을 설명하는 정도? 그 정도면은 본인이 어딜 딴 데 가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저희가 전공 단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쓰는 특별한 단어들이니까 그런 것만이라도 조금 더 융통하게 쓸 줄 알면 본인들이 보는 정보량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온 게 있을까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어떤 이제 학생분께서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제 현재 컴퓨터 공학과에서 공부를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한다면 컨설팅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컨설팅을 하기 위해 경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영을 하고 공부를 함으로써 본인이 시야나 이런 것도 있고 분명히 경영하게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의 컴퓨터 기술들이 또 다들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런 걸 하면은 되는데 부전공, 복수전공까지는 좀 많이 가지 않을까 많이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컴퓨터 오히려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던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컴퓨터만 공부하기에도 4년 이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사건 사고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혹시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시면 요즘 보안 뉴스나 기사들에 대해서 데이터 선법이 바뀐다더라 이런 뉴스도 한번 보시고 도대체 얘가 뭐 하는 얘인지 가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기술과 전문식 풀어 넣으신 분들도 인터넷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제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이제 컴퓨터 이제 보안 쪽으로 가다 보면은 보안과를 가야 될지 이제 보안이 얼마 생기지 않았지만 컴퓨터 공학과를 가서 공부하고 다시 보안 공부하는 게 나을지 이런 쪽으로 학생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이 또 있으세요. 이제 주관적인 생각으로서는 보안과를 가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컴퓨터 공학과에서 확실히 가지고 보안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물론 두 과가 모두 다 아까 말씀드린 OS나 네트워크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과고 네. 아마 보안과로 가면은 암호학이나 뭐 기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고 네. 컴퓨터과는 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운영체제 네트워크의 뎁스를 있게 들어간다던가 아마 그런 부분 개발을 한다던가 네.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반드시 보안을 위해서는 양쪽 다 보안에 쓰이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내가 조금 암호학 쪽이나 이런 수치하는 걸 좀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을 좀 더 공부해 보시는 거 좋고 아니면 개발이나 서버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보고 싶다면 그걸 하면서 거기에 어떤 보안들이 있는지를 보시면은 또 될 수 있겠죠. 일단 사전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실시간 질문이 이제 또 없을까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을까요? 마지막으로 1분 내로 올라오는 것만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컨설팅 커뮤니케이션이나 기술이다 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원래 컨설팅이 집약된 업무, 집약된 그런 모든 기술 다 지금 집약해 놓은 직업이고요. 저도 보면은 보통 인터뷰하는 대상이 기본적으로 보안 담당자 기본 하시고 개발자, 운영자, CISO, 그다음에 개인 정보 관리 담당하시는 분들. 근데 이쪽은 마케팅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전화 상담인데 있는 그쪽 부서에 총괄하시는 분들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분야가 다 다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시는 단어도 다르고 IT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고 그래서 거기 그분들에 좀 맞춰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컨설팅 이제 하다 보면 각 분야에마다 다르겠지만 컨설팅만의 장점이라든지 단점이 하나 꼽자면 있을까요? 단점이라는 거는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제가 책을 사서 공부한다는 것보다 네. 이 업체가 바뀌니까 저희 고객사가 바뀌니까 그 고객사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걸 파악을 해야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신기술이 적용이 돼 있으면 그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알아야 되고 새로운 또 장비가 들어가 있으면 그 장비가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계속 그런 거를 끊임없이 파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장점이라면은 그 단기간에 좀 힘이 들긴 한데 네.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고객사가 만족해 왔을 때 그게 피드백이 가장 빠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직업들보다. 네. 그래서 그런 고객사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고 할 때는 굉장히 좀 뿌듯함을 없습니다. 없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멘토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